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공감 만들어가는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2차전지 관련된 전방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즐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계속 즐겨나가면 될 건데 새롭게 또 접근하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접근하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뭘까라는 것 중에 제가 골라봤는데 바로 얘네들인데요. CNT 도전제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새롭게 또 2차전지 수명이나 또 성능 이런 것들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CNT 도전제들은 앞으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도 계속 적용이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캐파 증설이 일어나는데 전방업체들의 지금 주문이 계속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정도 충분히 좀 잘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해도 설사 조금 미스테이크가 발생해도 큰 걱정이 없는 거죠. 왜? 2024년도가 2023년도 대비해서 YO의 성장률이 100% 이상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분명히 주가는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주가는 실적하고 귀결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노신소재 JO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 만들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멤버십 분들에게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회원 전용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항상 실적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제조업인데 우리가 특성상 그런 거잖아요. 캐파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뭘까? 아니,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캐파를 왜 늘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캐파 증설을 한다는 건 야, 이쪽 분야가 상당히 성장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극재도 CNT 도전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셀 업체들이 성능 좋은 배터리를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3년 전 대비해서 또 지금 또 내년도 대비해서 성능은 매년 보면 그죠? 자동차 주행거리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중국의 뭐 LFP 배터리가 상당히 성능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우리 쪽 관련된 것도 NCMA 개철도 계속해서 성능을 증가시켜야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NT 도전제 사용은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증설이에요. 증설이 3, 4개월 가량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증설을 한다는 것들은 급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한 분기만 되면 새롭게 증설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전방업체들로부터 주문이 즉 수주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상치를 보면 내년도에 YOY 대비해서 100% 이상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2025년도까지도 100% 이상 성장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100%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죠? 대충 계산이 되십니까?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겠죠? 예, 그 부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니까 이거 가치가 있네라고 판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사의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2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유 중인 뭐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이 분야에서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뭐 디스플레이 분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다시 호황기가 접어들면 양쪽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기존의 기반 산업하고 새롭게 신성장하는 동력이 같이 플러스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아마도 2024년도부터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서 조정받은 이 구간, 오늘도 사실 주가가 상당히 높게 치죠. 아침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한 10% 치고 지금 한 11시 좀 넘어가네요. 보니까 시계 보니까 한 15%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쏠림 현상도 있긴 하겠지만 미스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미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분명한 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높은 가치를 구현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 제조업이라 성장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가치 있는 게 신성장 동력을 부과받았으니까 같이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에너지 밀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극재형 CNT 도전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미 전에 있던 리포트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음극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야지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차에서 이거 배터리 수명이 몇 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제한도 있잖아요. 10만 킬로 달렸을 때 배터리의 예를 들면 수명이나 능력치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능이란 부분, 그다음 주행 거리 이런 것들 늘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개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음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없어요. 이 점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올 놈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년도에도 적용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일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급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 귀결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것들이 2024년도 정도 되면 눈에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라봐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피크가 나타나는 게 3분기와 4분기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죠. 이거 살펴보시면 알겠죠. 자, YOY 증감률이 1분기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어때요? 4분기 때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 2025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량이 늘어나겠다,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단기 순이익 뭐 이런 이익들 살펴보더라도 잘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기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가치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그런 단계가 지금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그거 또 올라가서 또 오버웨이트 되면 조금 더 눌림이 오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항상 어느 주식이든 잘 나가는 놈은 항상 이렇게 오버웨이트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 기준치를 한번 살펴보면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리포트 하는 게 하루 이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늦은 게 늦은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리 많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평가되는데, 글쎄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EPS 곱하기 PER 하면 프라이스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좀 PER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로 표현되는 것들인데, 뭐 전반적인 부분은 항상 앞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12개월 포워드로 갈지 24개월 포워드로 갈지, 뭐 사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런 측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 점을 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리포트 안 드릴 수도 없고요. 밸류에이션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은 배수로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보면 저 18만 원 보고 투자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좀 더 높게 오버웨이트 되는 구간까지는 즐겨보자 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뭐 확실히 개선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가 매수 보유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가 좀 까지만 보자라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이 들어왔잖아요. 눌림 들어온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너무 예를 들면 사실은 오버웨이트 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상치보다 초과한 부분도 있고, 실적도 사실은 어닝 컨센서스보다 조금 부족한 면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지금부터 나타나는 건 어때요? 우리 개선이 나타나는 걸 QOQ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가시화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상용화에 가시화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주가를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더불어 제2호까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윗단으로 통과하기 시작을 하면 여긴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갈 때까지는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폭이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고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오늘 뭐 10%, 15% 이렇게 때리고 나면 매수하기 좀 힘드실 텐데, 한번 이렇게 치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내일이나 모레쯤이나 이렇게 한 이틀 정도는 음봉 따라오는 건 아시죠? 거기서 좋은 평균 매수 단가 조정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이오도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노신 소재를 하시든 제이오로 하시든 둘 중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나노신 소재를 더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합 산업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제이오는 그냥 CNT 도전제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도 있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분야도 있고, 슬러지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데 나중에 스펙이 좀 가장 크게 움직일 것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수익의 다변화를 가져와서 동시에 수익이 추구되는 그런 현상까지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나노신 소재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제2호는 당연히 쏠림 현상은 분명히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향 산업은 아니니까요. 신성장 동력을 얻어서 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호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스타일에 따라서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금의 양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2호도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세요.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나노신 소재랑.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제2호 같은 경우는 사실 나노신 소재보다는 멀티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극재, 그러니까 CNT 도전제, 양극재, 음극재 이것만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제2호도 공략해 볼 만한데, 저는 내년도 같은 경우로 우리가 볼 때 반도체 플러스 CNT 도전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노신 소재는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되긴 합니다. 물론 뭐 주가가 너무 비싼 것들 못 산다라고 하시면 제2호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오늘 정리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제가 하루 이틀 늦게 리포트 드린 거 조금 죄송한 생각은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한다 해도 미스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전 저점을 갖다 훼손할 만한 사유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저는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판단 내리셔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 지분에서 신규 투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가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가 맥이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